저희가 라이브 시작하기 10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교수님이랑 잘 되는지 틀어봤어요. 저는 이 라방이 처음인데요. 네. 오늘 어떨지 정말 기대가 돼요. 4개월 아기래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호명이 잘 안 되고 앞으로만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전부터 호명이 좀 잘 안 되거나 반응이 약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야말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참 잘 나오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허. 지금 이게 저희가 라이브 시작하기 10분 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교수님이랑 잘 되는지 음. 틀어봤어요. 벌써 30명, 40명 벌써 들어오셨는데 기다리고 계셨나 보다. 저희 지금 성수동에 있는 MBI 센터에서 토요일 밤에 이렇게 10시에 라이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진짜 본 방송은 10분 뒤에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근황 토크를 먼저 하려고요. 예. 신혜진 교수님은 신혜진의 콕TV를 제가 요즘 같이 진행자로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꽉TV에서 육아 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주제로 같이 얘기를 좀 오늘 1시간 동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람 받고 오셨구나. 밤하늘님, 시아 아빠님, 안예진님 벌써 들어오셔서 신혜진 교수님, 곽 대표님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좋아요. 채팅 다 올려주고 계시고요. 아니, 저는 이 라방이 처음인데요. 네. 오늘 어떨지 정말 기대가 돼요. 빠져서 맨날 하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이제 카테고리별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희님이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34개월인데 언어치료와 감통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래요. 근데 평소에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상호작용이 잘 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 부르면 10번 중 2번 정도는 대답을 하고 뭐 쓰레기통에 버리고 와 아니면 손 씻고 와 만지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고 수행을 하는데 이런 상호작용이 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도와주는 게 좋을까요? 미디어 노출을 하루에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일단 제가 아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보더라도 아이가 다른 어떤 발달보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발달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잘 안 되면 반드시 언어 발달은 함께 지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라는 것은 이 모방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지 겨우 발달을 하는,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언어 발달 어려운 과제예요. 근데 이제 곽 기자님 큰아들은 굉장히 말을 잘하죠. 말만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언어만 잘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래요?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사회적인 관심도가 없으면 언어는 발달을 할 수가 없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사회성이 저는 떨어지기 때문에 언어도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걱정이 되고요. 모든 어떤 발달의 문제의 초점을 위에 이 아이가 상호작용이 잘 안 될까에 초점을 맞추어서 제대로 평가하고 일단 그 원인부터 좀 밝혀야 됩니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아이들이 요즘에 상호작용이 결여가 돼서 언어가 늦은 일이 정말 많이 오는데요. 제가 요즘 많이 겪는 아이들은 애착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 예를 들면 큰아이, 그러니까 둘째 아이인데 큰아이가 아파서 엄마가 큰아이를 돌보느러 가고 이 아이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기른다든지 네. 아니면 또 어머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 어린이집도 빨리 간과 동시에 누가 하나 꾸준히 아이하고 상호작용을 할 기회가 없던 것. 또 세 번째가 또 요즘 많은데요. 왜 그 돌도 안 된 아이들한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미디어 노출하시는지. 그러다 보면 아이가 사회성 뇌는 주고받고 하는 인간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달하거든요. 네. 근데 기계는 그런 인간의 교류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이유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제일 걱정하는 바는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선천적으로 사회적 뇌가 좀 발달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아이도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이 전문가한테 가서 그냥 언어가 늦으니까 언어 치료하겠다로 가지 마시고 왜 이 아이 언어가 늦어지고 또 사회성이 왜 늦어졌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밝힌 다음에 원인별 접근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박하루가 님이 응원한다고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그 교수님이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계속 실시간으로 질문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양사님은 14개월 아기래요. 그런데 밖에만 나가면 호명이 잘 안 되고 앞으로만 질주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으려고 하면 뿌리치고 자기 갈 길을 가고 이럴 때 어떻게 할지 고민이 된대요. 이맘때쯤 아기들이 이런 건지 왜 그런 건지 호명도 안 되니까 걱정이 되고 그럼 차라리 밖에 외출 안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혹시 이 아이가 그 이전에는 호명이 잘 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예전에 호명이 잘 됐는데 최근에 와서 이렇다고 한다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 막 걷고 뛰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한동안은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열중하느라고 호명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아이도 있는 반면에 이전부터 호명이 좀 잘 안 되거나 반응이 약했다 그러면은 이 아이야말로 사회성 발달에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전에 호명이 얼만큼 잘 됐는지에 따라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다를 것 같아요. 이게 아이를 좀 종합적으로 보면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그죠. 강버들님,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나중에 손주 키울 때 도움이 되겠어요. 요즘 황혼육아 정말 많이 하시죠. 또 이 교수님의 모든 정보들이 우리 땅에 육아하시는 모든 할머니들한테 제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시정님, 아기 태어났을 때부터 장난감 대신 책을 읽어줬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늘 책을 2시간 이상씩 읽어줘야 잠을 잤다고 해요. 이게 정서적 학대일 수 있을까요? 우선 태어났을 때부터 읽어주는 책은 일종의 이제 정말 책을 보고 내용을 배웠다라기보다는 아이는 아마 그 책 읽는 엄마 목소리에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요즘에 와서 특히 이제 어머님들이 잠자기 전에 독서 시간을 갖는 것을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아마 유래는 서양에서 온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왜 서양 엄마들은 왜 같은 책을 계속 읽어주잖아요. 반복적으로. 뭐 영화에 봐도 그렇고 실은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는 아직까지 이제 어머님들이 아이를 많이 데리고 주무십니다. 그런데 서양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한 달만 지나면 어머님들이 따로 자는 것을 그걸 하더라고요. 훈련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게 문화적인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매일 같은 이야기와 라임이라 그러는데 노래를 반복해줘요.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점점 이 시간이 되었구나. 이 시간이 되면은 어머니랑 분리를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잠이라는 건 아이들한테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이게 엄마하고의 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무서워요. 초기에 약간 무섭게 잠들어야 되는 거를 같은 거를 반복해 주니까 친숙한 목소리로 그래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잘하고 똑같은 책을 계속 읽어주는 건데 한국의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공부시키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책을 읽어주면 이 내용을 아이가 기억해서 똑똑한 아이로 자랄 거라고 약간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이시정 님도 태어났을 때부터 어쨌든 책을 읽어주기 좋을 것 같으니까 읽어줬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반응이 없죠. 학습을 못하니까. 그러다가 점점 읽어주면은 아이가 편히 자는데 2시간 이상 읽어줘야 잠을 잔다는 건 조금 좀 왜 그럴까 하고 제가 의심이 들긴 해요. 정서적 학대는 절대 아니시고요. 왜 아이가 2시간 동안 혹시 엄마랑 아직 떨어지기 싫은 건 아닐까? 계속 이제 잠을 자지 않으면 엄마가 책을 읽어주니까요. 그러니까 엄마랑 계속 달라붙는 건 아닌가 싶어서 책도 그냥 그러면은 한 20분 읽고 이제 자야 될 시간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서 책을 듣고 한번 기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엄마들이 보통 생각하지 못한 그런 문제의 원인을 늘 교수님은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생각의 전환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강연을 사실 저도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유치원에 갈 때마다 두렵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치원에 엄마가 없어서라고 대답을 한대요. 유치원 갈 때 한 달 정도는 좀 무서워하고 그럴 수가 있지만 한 달이 지나고는 안 무서워하는 게 맞거든요. 휴직 중인 130의 아이 엄마입니다. 한두 시간씩 계속 어린이집을 좀 보내보려고 해요. 제가 이런 경우에 엄마 입장에서 한번 봐드리고 아이 입장에서 봐드릴게요.